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있었던 총통, 대통령격이죠.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현 부총통입니다.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라이칭더는 이 한자로 말하면은 뇌청덕입니다만은 라이칭더라고 그럽니다. 라이칭더는 40.05%의 득표율로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희 후보를 눌렀습니다. 허우유희 후보는 33.4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및 중도층이 미는 제3정당 민중당의柯원저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26.46%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야당인 국민당 후보로 갈 표를 잠식해가지고 여당인 민진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에 어떤 상상력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 총선에서 청년 중도층 지지를 받는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으로 갈 표를 잠식해가지고 약진한다면은 국힘당을 돕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이 독립 노선이 강한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로 대만은 반중 친미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지만은 중국의 군사 경제 압박이 강화되어 가지고 대만 해협에 무력 충돌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대만 민심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반중 정당을 선택해 가지고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노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풍을 일으킨 그쪽에서는 새싹운동이라고 그런답니다. 새싹운동을 일으킨 제3정당인 민중당이 여당 민진당의 승리를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는 국민당 후보 허우유희를 오차 범위 이내인 3 내지 5%포인트로 앞서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 후보의 격차는 6.6%포인트였습니다. 즉 청년층과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제3당柯원저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반민진당 표를 국민당과 양분한 것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민진당의 여당입니다. 여당 민진당의 골수 지지층은 전체 유권자의 40% 수준이기 때문에 제3정당인 민중당이 20%의 지지율만 넘기면은 야당인 국민당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민중당 후보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26%를 기록함으로써 결국은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는 2000년 이후 8년 주기로 민진당과 국민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던 8년 정권 교체 공식을 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 8년 동안 대만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겪었는데 같은 노선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낭패하게 생겼습니다. 대만에서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총통 출신이 총통에 올라서 국정 공백도
별로 없을 겁니다. 대만 총통 당선인은 취임일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는 1996년 이후 당선된 총통 중에서 천수 이벤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득표율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약체 상태에서 선거로 분열된 대만을 이끌어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민진당은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는 입법은 국회죠. 국회 전체 의석의 45%에 불과한 51석을 차지했고 야당인 국민당은 과반수 확보는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여당 민진당보다 한 석이 많은 52석을 얻었고 남은 13석은 민중당 제3당입니다. 제3당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5석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는 집권 후 분열된 민심을 달래고 자신을 도와준 제3정당 민중당의 손을 내밀어가며 국정을 운영해야 할 처지인데 민중당은 여러 가지 노선에서는 좀 이 민진당과 다르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노아의 방주론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침몰하는 보수를 구해내는 구명정,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이준석 신당이 가져갈 표 중에는 국민의힘 표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에 또는 윤석열 정권에 실망했지만은 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중간지대에서 방황하는 표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한국 보수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가칭이 붙은 이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으로 갈 표를 이렇게 잠식하는 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서 일어났던 일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총선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 제3당 후보, 대만의 여당을 도와준 제3당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이준석과 같은 역할을 한 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씨는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었을 때 아마 한국 정치인으로는 처음 유일하게 거기 가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화 시위가 대만 선거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반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제 대만에서 있었던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자신의 개혁신당을 선전하는데 잘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이 정확도가 높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제1당은 민주당이다. 2당은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제3당이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제3당이 약진을 하면은 민주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럼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그 밑에 국민의힘이 제2당이 되고 제3당이
한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격렬한 금투사식 정치를 완화시키고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 정치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밀려났습니다. 그때 굴기한 필리핀 사람들을 피플 파워라 그랬어요. 피플 파워. 그런데 거기에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인데 우리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6.29 선언을 결과한 대시위가 일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사이는 그보다 더 인터넷을 통해서 대만 선거가 바로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만의 이준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만의 이준석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준석의 제3당이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민주당을 약화시키되 양당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